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벌써 2015년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때쯤이면 올해 수입이 얼마냐, 지출이 얼마냐, 아마 이제 재정적으로 이렇게 가계부를 아마 들여다보기 쉬울 겁니다. 우리 인체 건강에도 이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지출이 너무 적으면 곤란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수입과 지출이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또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죠. 나라 경제도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 건강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예로 들면 이 수지 적자가 계산이 잘 맞아야 돼요. 보통 이제 물은 우리 먹는 음식 속에도 들어있고 또 물을 따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물을 마셔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하면 대개 우리가 먹는 음식의 그 칼로리만큼 먹어야 됩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2,500칼로리를 하루에 드신다면 물도 2,500cc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 음식 칼로리 양만큼 물 cc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먹는 양은 많은데 배출량이 적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제 배출량이라고 하면 소변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루에 한 1,500cc 정도 소변으로 나가요. 그리고 대변 속에도 약 한 100cc 정도의 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들어오는 공기는 드라이하지만 나갈 때 그 공기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많이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땀을 흘릴 때 그 땀에서 나가는 수분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양과 배출량이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보통 이제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느냐, 이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 칼로리가 많이 먹는 것과 또 우리가 쓰는 양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죠. 보통 영국에서는 남자들은 한 2,500칼로리를 하루에 2,500칼로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같으면 2,000칼로리를 권장합니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힘을 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2,500칼로리, 여자들은 하루에 2,000칼로리를 권장을 합니다. 미국은 그보다 좀 더 칼로리가 더 많습니다. 남자들은 약 2,700칼로리를 권장을 하고 여자들은 2,200칼로리를 권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영국 음식보다 미국에 있는 음식이 다 더 기름지고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상당히 이 비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이것을 계산하려면 우선 기초 대사량을 알아야 됩니다. Basal Metabolic Rate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입니다. 어떤 데 영양이 소모될까요? 우리 에너지가 보통 체온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고요. 호흡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심장 박동도 다 이 에너지의 월급을 받아야지 심장이 계속 뜁니다. 그래서 이 영양이 잘 공급되지 못하면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우선 멈추기 전에 심장이 죽겠다가 아우성을 치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보통 심장마비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소화하는데도 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뇌에서 상당히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약 우리 음식의 20% 칼로리를 이 뇌에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 모든 뇌의 모든 변화가 사실은 이 영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따라서 이 기초 대사량이 다릅니다.
가령 나이가 많은 사람의 기초대사량이 좀 낮아요. 젊은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 체중에 비례하면 상당히 기초대사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키에 따라서 키가 큰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많고 키가 작은 사람이 아무래도 몸을 유지하는데 이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몸무게에 비례합니다. 몸무게가 많은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많고 몸무게가 적은 사람은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죠. 성별도 관계되는데 남자들이 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여자들은 좀 소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성별이라도 이 성장기에는 에너지가 특별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에너지가 이 기초대사량에 줄어듭니다.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나이 드는데도 자꾸 음식이 입맛이 좋다고 자꾸 먹으면 기초대사량에 너무 과잉 공급되면 그것이 비만이 되고 그것이 수명을 짧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65세의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면 키와 몸무게를 계산해서 제 정도 몸집을 가진 사람은 약 기초대사량이 1362칼로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 키와 몸무게, 제 나이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 기초대사량 계산하는 공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입을 하면 1362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에서 이제 우리가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그런 사람들 같으면 자기 기초대사량의 한 1.2배 정도 먹게 됩니다. 주로 노인들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말도 많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에서 약 1.375배를 계산하면 자기 필요한 칼로리가 나옵니다. 조금 중정도의 활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저 같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의 약 1.55배를 계산하면 하루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1.725배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축구 선수라든지 이렇게 최강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운동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의 거의 2배, 약 1.9배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활동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에서 계산하면 내가 하루에 약 2000칼로리를 먹어야 되겠구나, 2500칼로리를 먹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보통 계산이 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 지출 내역을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60 내지 80%가 이 기초 대사량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20%는 뇌에서 사용된다 그랬죠. 그 외에 근육이나 운동, 일하는 데 이런 에너지가 다 소모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또 공급되는 에너지가 밸런스가 맞을 때는 우리가 건강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영양을 공급할 때는 그 남는 영양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통 당은 글라이코젠이라는 그런 영양소로 바뀌어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혹시 못 먹거나 금식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간에서 이 글라이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이것을 쓰는데 이런 양방향으로 다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만약에 부족하면 이 간에 저장을 못하고 혈중에 자꾸 돌아다니다가 신장으로 새어버립니다. 포도당이 그렇게 새어나온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또는 너무 비만이거나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이 비효율적으로 작용해서 혈당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되거나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당뇨병이고, 남는 당은 또 이것을 지방으로 일부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바꿔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지방 성분에 저장을 하는데 피하에도 지방이 있고요, 신장 부근에 또 간에도 이 지방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영양이 많이 남게 되면
결국 복부에 이것이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대사량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너무 복잡하죠. 그러나 남는 것은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만 잘하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자, 이상 체중이 얼마냐? 자기 키에 만약에 168cm면 거기에다 105를 빼면 약 63kg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3kg가 이상 체중입니다. 이것이 저한테 이상 체중이고 저는 이 이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상 체중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 몸무게를 관리하려면 바디 매스 인덱스 BMI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에다가 키를 제곱해서 그것을 나누면 그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계산이 복잡하니까 인터넷에 이 스마트폰 앱에 나옵니다. 이 바디 매스 인덱스 계산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키와 몸무게를 넣으면 자기 나이에 따라서 적당한 그 바디 매스 인덱스가 나옵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 같은 25 이하면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23 이하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23이나 25 이상 되면 이것은 과체중이 되고요. 바디 매스 인덱스가 30 이상 되면 우리가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비만이면 여러 가지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체중 관리, 바디 매스 인덱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이것이 계산이 더 복잡하다면 우리가 허리 둘레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리 둘레는 자기 키의 2분의 1 이하로, 반 이하로 유지하면 됩니다. 만약에 66인치 같으면 키가 66인치면 허리 둘레를 약 33인치 이하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럼 32인치면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72인치, 6피트짜리면 키를 6피트짜리면 약 36인치를 이하로 허리 둘레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자꾸 계산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 보면 절제하고 또 먹는 양도 양식도 우리가 절제해서 그것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만이 되는데, 육체가 비만이 되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것을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비만이 됩니다. 어떻게 지출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간증을 하고 나는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면 이것이 영적인 지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건강의 축복이 이 연말과 새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정인국 소아과는 37-28 팔슨스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718-961-2600입니다.